와인과 음식의 마리아주를 알려주는 와인앤쿡TV 소믈리에 최사라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줄 와인걸 마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마리아주하게 될 곳은 삼청동 르꼬숑입니다. 삼청동 르꼬숑의 음식과 소믈리에 최사래가 준비한 와인이 어떻게 마리아주 되는지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진짜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와인과 음식의 마리아주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잠시 오늘 사례 오빠가 준비한 와인 꿀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와인잔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뭐 식당 가도 하나에서 많아야 2개 정도였는데 오늘은 와인잔이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오늘 르꼬숑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네. 르꼬숑은 준비된 메뉴가 코스 메뉴잖아요. 그래서 그 코스에 필요한 와인잔들이 다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물을 따라 놨잖아요. 그래서 물잔이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스템을 잡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스템을 잡고 마실 수 있는 샴페인은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감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과거에는 있잖아요. 이 샴페인 잔이 옆으로 이렇게 넓었어요. 얘처럼요? 네, 이렇게 넓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요즘은 기포를 즐기기 위해서 길어졌어요. 이게 조금 섹시한 이야기이긴 한데 나폴레옹의 샴페인 잔이 네. 그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건 옆이 이렇게 굉장히 그 긴데 옆으로 네. 이렇게 긴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나폴레옹이 사랑했던 조세핀의 가슴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 화이트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 요리에 시푸드가 있다면 그 요리에 걸맞는 화이트 와인 잔이 되겠죠. 레드 와인 잔보다 볼륨이 조금 적어요. 네. 그 이유는 화이트 와인은 좀 차갑게 해서 마시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그 평상 온도로 빨리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가움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잔이 작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공기와 닿는 면적이 좀 작은 거죠. 그 다음에 피노누아 잔이에요. 이게 부르고뉴의 피노누아 잔인데 또는 영어로 버건디 잔이라고 하거든요. 피노누아 잔이 이렇게 보울이 넓은 건 이 부분을 와인을 담는 부분을 보울이라고 해요. 네. 이 보울이 넓은 이유는 피노누아에는 독특한 과일 향과 야생화 향이 그득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즐기라고 그 향을 모을 수 있도록 보울이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르도 잔으로서 쓸 수 있고 그냥 메인 잔 중에 하나의 더 와인을 마실 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스윗한 와인도 담아서 쓸 수 있는 일반 레드 와인 잔이 있죠. 역시 보울이 넓은 편이지만 부르고뉴만큼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향을 모을 수가 있는 그런 잔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있잖아요. 네. 마리앙을 보니까 옷도 그 버건디 네. 컬러의 와인 컬러고요. 그 다음에 와인이 아직 와인을 아직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오늘 왜 이러지? 그 마리앙의 눈가가 이렇게 촉촉해요. 이럴 때 그 멘트 유명한 영화 카사블랑카에 나오는 멘트 있거든요. 그대 눈동자에 대하여 컴백. 들어봤어요. 자, 그럼 오늘 마리아주에 쓸 와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앙, 오늘 와인 준비되어 있죠? 네. 네. 오늘 첫 번째 와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와인은 이탈리아 베네토 지역에서 생산되는 라토레타, 즉 작은 탑이라는 뜻이죠. 프로세코 와인입니다. 프로세코는요, 그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포도 품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프로세코라는 그 포도 이름은요, 글레라라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2018년 빈티지고요. 그 다음에 레드 와인은요. 자, 레드 와인은요, 피노누아인데요. 여러분, 섬세한 피노누아 잘 아시죠? 부르고뉴 또는 버건디 지방에서 나는 섬세한 포도 피노누아로 만들어진 이탈리아 베네토의 피노누아인데요. 역시 라토레타의 피노누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의 빈티지고요. 포도 껍질이 얇은 만큼 굉장히 섬세한 향을 만들어내죠. 특히 과일향, 체리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사한 야생화의 향은 여러분들의 코를 달콤하게 해드릴 겁니다. 마리안, 그럼 오늘 식전주로 쓰일 스파클링 와인을 오픈해 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네. 자, 캡슐을 요즘은 네. 캡슐을 오프너로 안 벗겨도 될 수 있게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자, 캡슐을 벗길게요. 아, 이 샴페인 따는 게 되게 네.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조금 주의할 사항이 조금 있는데요. 네. 자, 여기 미슐레가 있잖아요. 미슐레를 이렇게 미슐레를 잠깐 이 철사 고리 있잖아요. 네. 미슐레를 그다음에 린넨천으로 누르고요. 누르고 소리는 조금 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반인들이 실수가 흔들어가지고 운반해가지고 왔으면 한 30분은 가만히 세워둬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네. 오픈했을 때 그 가스하고 함께 와인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 코르크하고 미슐레를 잡고 와인병을 살짝 돌려줍니다. 이렇게 와인병을요. 그 다음에 코르크의 한쪽 끝을 잡고 네. 아주 이렇게 잘 오픈이 됐죠? 네, 아주 쉽게 오픈된 걸로 연기가 알수 나고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우리가 먹는 거니까 깨끗이 닦고. 네. 마리안, 자네 이쪽으로 옮겨주시겠어요? 네. 너무 기대돼요. 그 다음에 스파클링 와인을 자를 때는요, 여러 차례 걸쳐서 기포가 너무 예쁘다. 기포가 약간 가라앉으면 또 따르고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따르는 거거든요. 한 번에 따르는 게 네, 아니구나. 한 번에 따르면 넘치죠? 그죠. 뭐 사랑이 넘칠 때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젊은 분들, 연인들이나. 너무 예뻐요. 여성이 마셔도 그 다음에 여성이 취해도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와인이 이 샴페인 또는 스파클링 와인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따를게요. 얘도 따르자마자 약간 향이 되게 벌써? 달달한 네. 향이 확 나네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마리앙이 궁금해했던 거 있잖아요. 네, 와인을 예. 약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멋있어 보이고 잘 따를 수 있을까? 멋있어 보이는 것까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네. 실용적인 거는 와인 네. 잔을 대고 가까이서? 약간 이 끝이 병의 네. 주둥이가 이쪽이 아니라 조금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나중에 뺄 때 있잖아요. 네. 그 방울이 안 떨어질 수 있죠. 물론 바닥에 떨어지면 바닥을 닦으면 되지만 끝 하나 약간 이쪽에다 부어주시고 그럴 때 돌리면 여기서 이렇게 그 정도의 간격이 있으니까 네. 조금 더 따를게요. 저도. 네. 네. 됐습니다. 미술 팔레트처럼. 마리안, 이거 봐봐. 응? 장미 모양으로. 너무 이뻐. 빵은 프랑스 밀가루를 가지고 만든 빵이고요. 네. 세 가지 물감처럼 준비해드린 이제 스프레드들이 있는데, 네. 맨 좀 브리타니오 지역의 버터입니다. 빵은 프랑스 밀가루 이용해서 만들었고, 브리타니오의 버터 위에 뿌려드리는 거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암용. 네. 그
많이 아시는 게 핑크 솔트 해가지고 네. 히말라야도 암염이 있잖아요. 네. 스칸디나비아도 마찬가지로 융기한 다음에 침식된 지역에서 바다에 깔려있던 어떤 게 땅이 올라와가지고. 올라와서 네. 암염이 그래서 이제 채광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네. 이제 그 소금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포시옹 파떼 돼지고기로 만든 리에트 우와. 생각. 끝에는 올리브 스프레드. 네. 마리앙, 우리 이제 와인하고 음식 먹으면서 마리아주 해봐야죠?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약간 이 와인과 음식이 마리아주를 한다고 할 때 와인을 먼저 먹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음식을 먼저 먹고 와인을 마셔야 되는지 어떤 게 정답일까요? 먹고 와인으로 가. 아, 음식 먹고? 그 영화에서 나온 아, 진짜요? 그거 써먹으려고 먹고 와인으로 가. 저들은 안 웃잖아. 다 알고 있어. 그 짜가지고 다 안 웃는 거야. 아, 그 뭐 있구나. 저는 아니 그 네. 묵고 더블로가 묵고 더블로가 그 저기 도박 그 뭐야 그 영화 무슨 영화야? 묻고 더블로 가. 타짜. 타짜에서 묵고 더블로가 그거 한번 써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거 자. 이거 아까부터 향이 과일 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달달하고. 마리앙 복숭아 향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나잖아요. 맞아요. 야생화 향도 있고 약간 벌꿀 향 있죠. 아카시아 벌꿀 향 있죠. 벌꿀 그리고 향도 나는 것 같아요. 색도 너무 예뻐요. 색부터가. 샤르마 방식이지만 기포가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아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우리 건배? 살루트. 자, 레디, 액션. 마리암 오늘 와인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첫 번째 와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와인은 이탈리아 베네토 지역에서 생산되는 라토레타, 즉 작은 탑이라는 뜻이죠. 프로세코 와인입니다. 그다음에 레드 와인은요. 자, 레드 와인은요. 피노누아인데요. 여러분 섬세한 피노누아 잘 아시죠? 부르고뉴 또는 버건디 지방에서 나는 섬세한 포도 피노누아로 만들어진 이탈리아 베네토의 피노누아인데요. 역시 라토레타의 피노누아가 되겠습니다. 맛있다. 근데 그 샴페인을 말이야 네. 처음 만든 동페리옹이 그 샴페인을 처음 맛보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지금 별을 맛보고 있어. 아, 그 뜻이 뭐냐면 네. 샴페인이 입안에서 알알이 그 터질 때 네. 기포가 터질 때 마치 별을 찍어서 맛보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해줬거든요. 지금 제 기분이 그래요. 진짜 너무 기분이 딱 마시자마자 기분이 좋아져요. 저희 이제 나름대로 식전주를 하나 더 보여드리고요. 시드르라고 합니다. 아페리티프를 우리는 이제 많이 안 즐기는 편이긴 한데 식사하시기 전에 프랑스 사람들 특히나 꼭 한 잔씩을 먹거든요. 프랑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페리티프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의 아페리티프를 마시는데 첫 번째는 사랑에 빠졌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모든 경우에 아페리티프를 먹는 것인데 많이 사용되는 이제 시드르라고 하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프랑스를 위도상으로 위아래로 한 3분의 1 정도 북쪽의 3분의 1 지역은 포도가 나질 않아서 사과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요. 시드르라고 하고 영국도 마찬가지 위도가 높으니까 포도가 안 돼서 또 사과로 만드는데 그쪽은 이제 사이다라고 그렇죠. 부르는 예. 이게 영어로 말하면 사이다거든요. 우리는 사이다요? 사이다, 사이다 뭐 이런 거만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오리지널 사이다는 이렇게 시드르 프랑스 같으면 이렇게 알코올이 있는 그게 사이다인데 우리가 이제 그 전 국민이 그냥 청량 음료로 마시는 거는 그냥 사이다 있잖아요. 거기는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운동 끝나고 마시고 땀 흘리고 나서 마시는 그 사이다하고 이거하고 언어는 같지만 쓰는 그 단어는 같지만 이렇게 식사하고 쓸 때 오리지널 시드르 사이다는 이렇게 틀리다는 거. 마리앙 처음 드셔보시죠? 네, 자, 되게- 우리 맛을 한번 볼까요? 진짜 약간 뭔가 주스 느낌이 나네요. 네, 주스 느낌도 약간 나고. 네, 사과 맛이. 근데 사과가 좀 그 상큼한 사과가 아니라 약간- 사과를 좀 숙성시켰거나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그 사과가 멍들었을 때 집에 놔뒀다가 보면 조금 아니면 사과를 오래 뒀을 때 그 따놓은 이제 오래된 사과 같은 약간 네, 그런 맞아요. 감이 있어요. 예. 맛있다. 약간 되게
와인이라고 주스 같은 느낌 많이 나요. 아무래도 신기하다. 식전주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음식의 식욕을 돋궈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이잖아요. 신맛이 네. 있어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충실한 마리아주를 셰프님이 나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 스파클링 와인은 내가 사랑할 때, 이 시드르는 내가 누군가에게 차였을 때, 차였을 때. 차이고 나서 이 셰프님한테 와서 이걸 꼭 이제 식사를 하고 싶을 때 나는 이렇게 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야 될 것 괜찮은 같아요. 것 같아요. 네네. 자 마리아, 우리 배 너무 고프잖아요. 네, 점심인데 너무 우리 먹어보고 싶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네. 자 우리 반씩 쪼개가지고 자 마리아도 감사합니다. 저도 아명을 뿌리고 네,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맛일까요? 아명이 들어가. 이렇게 버터의 풍미가 있어요. 와. 그 암염이 뿌려져서 그런가 뭔가 더 짭짤하면서 감칠맛이. 네. 또 빵도 맛있다. 겉은 좀 거칠잖아요. 거친 듯한데 또 속은 또 있잖아요. 굉장히 네, 부드러워요. 이거 진짜 프랑스 미리 뭔가 음. 다른 것 같아요. 그걸 네 글자로 겉바 속촉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나 아, 진짜. 고급스러워. 이거는 아까 돼지고기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냥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인생사야. 인생사 쓴맛, 단맛, 거친 맛, 부드러운 맛 한꺼번에 다 느끼는 것 같다. 이건 햄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와인을 와. 이게 약간 빵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네. 좋네. 올리브도 한번. 이거 드셔보세요. 두 번째 소스하고는 나는 있잖아요. 네. 이거보다는 시드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고요. 확실히 낫다. 78번째 코스는 셰프의 아틀리에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셰프님 벌써 78번째인가요? 예, 그동안 우리는 뭐 한 거야? 10년 정도를 했네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개 섹션으로 나눠서 마치 전시를 보시는 것처럼 준비가 됐어요. 이번엔 미술 작품들하고 음식을 이제 매칭을 해서 나름의 마리아주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어떻게 화가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네. 그림으로 선이나 색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요리사들은 마찬가지로 맛이나 식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런 조리법이나 화풍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가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섹션에서는 그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네. 각각 섹션별로 3개씩의 메뉴가 2페이지가 이제 하나의 메뉴 그림들이 진행이 되고 메뉴에 대한 이야기. 마리아, 오늘 있잖아요. 와인도 이 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셰프님의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하고 네. 저 또 메뉴판을 보면서 설명 듣는 즐거움, 보는 또 그림을 보는 그런 또 보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첫 번째 메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처음에 나오는 거는 첫 번째 아미주부시 아르레 밤이라고 하는 메뉴이고요. 네. 캐비어하고 감자를 이용한 아미주부시입니다. 아미주부시는 이제 식사의 시작을 알리는 한입거리의 메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레티프랑 같이 하시는 메뉴가 되겠죠. 네네. 이쪽에 보시는 그림들은 1888년에 아르레에서 그려진 4점의 작품인데요. 네. 왼쪽 편은 고흐가 그린 세 개의 작품이고 오른편은 고갱이 그린 그림입니다. 고흐의 작품들을 보면은 가장 왼편에 있는 거는 고흐의 의자, 그리고 가운데는 고갱의 의자인데 그 당시에 이거 이제 같아요, 셰프님. 이건가요? 좀 비슷한 느낌. 네. 당시 이제 아르레에서 고흐와 고갱이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교류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둘이 나중에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게 1888년에 됩니다. 그때의 작품들이고요. 요 작품들을 그리게 되면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네. 고갱은 아르를 떠나고 고흐는 귀를 자르고 하는 일이 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귀를 자른 자아상 그 유명한 그림이 1889년의 작품이 됩니다. 그 고흐의 의자를 보시면은 맨바닥 위에 직선으로 된 의자가 있고 위에는 권련, 담배 파이프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어쩌면은 그 예술가의 고독한 삶을 이야기하고 서로 그 셰프님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존경하면서도 또 싸우기도 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서로 존경하고 또 두 사람이 경쟁 구도로 가면서 그 사람들의 그림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도 상대가 없으면
나하고 같이 경쟁할 상대가 없으면 어떤 그 격이 높아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도 존경했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서 그림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던 걸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번 메뉴의 내용에도 사실은 그런 라이벌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뒤에 디저트 쪽에 가면은 또 뭐 피카소하고 마티스의 예, 둘도 역시 경쟁 관계였잖아요.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고흐가 그린 요거는 고갱의 의자인데요. 고갱의 의자는 반면에 밑에는 양탄자가 부르주아적인, 그리고 그 곡선으로 된 유려한 팔걸이가 있는 의자 위에는 책하고 샹들리에가 또 놓여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식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고갱이 또 지식층의 자손이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흐가 요새 말로 하면 좀 그 디스를 그림쟁이는 아니다, 순수한 예술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디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의자가 바라보는 방향도 반대쪽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서로의 결별을 또 암시를 하기도 하고요. 이 그림은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고흐의 해바라기, 네, 옆에는 해바라기 그리는 고흐를 고갱이 그린 그림인데요. 고흐가 아주 잘생기진 않았지만 좀 밋밋하게 더 못생기게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두 화가뿐만 아니라 다른 화가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선이나 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 글자가 적혀 있는 게 아닌데 되게 다양한 스토리들이 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요리사들은 마찬가지로 맛이나 식감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번에 나온 아르레 방 같은 경우는 그런 고흐의 불꽃 같은 삶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거친 식감의 재료들을 썼습니다. 캐비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이거는 프랑스산 캐비어예요. 북해 그 도보협이 있는 북해 쪽의 거친 바다에서 자란 철갑상어를 올렸고요. 밑에는 마찬가지로 풍랑이 굉장히 진한 그 풍랑이 강한 노르망디의 치즈, 프로마스 블랑이라고 하는 치즈이고요. 밑에 또 남도의 해풍을 맞고자 감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거치는 느낌의 식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캐비어 드실 때 보통 자개 스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캐비어 맛 보시고 그다음에 캐비어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드시게 디자인된 음식인데 사실 캐비어를 우리가 많이 접하지를 못하니까 먼저 맛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즈와 감자 같이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짭짤하고 입안에서 녹는 맛? 그죠? 이거를 같이 먹어보고 싶어요. 약간 살짝 비리감도 있고. 이거랑 같이 먹으면은 순식간에 그거는 싹 사라지고 우함 있잖아요. 너무 궁금하다. 톡톡톡 하는 그런 맞아요. 알들 있잖아요. 거기 담백함을 싹 살려주네. 이거를 같이 한번 한 입에 넣으면 되나? 먹을까요? 아니 푸른 감자만 먹다가 이렇게 작은 감자 이렇게 담백해도 돼?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아니 캐비어의 짭짤한 맛하고 이 치즈의 부드러움이랑 감자의 이 담백함이 너무 잘 어울린다. 거기에 와인은 한번 먹을 때마다 중화를 또 싹 시켜주면서 너무 잘 어울려. 담백함은 그대로 올라오게 살려주고 신맛이 있잖아요. 비리고 약간 다른 잡내나 이런 거 그런 걸 싹 잡아주네. 얘랑 먹어도 나름의 또 그래요? 다른 그런 게 있네요. 살짝 먹어볼까? 시드르도? 뭔가 좀 감자가 담백해서 좀 밋밋할 수도 있는데 얘가 잡아주는 느낌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는 계속해서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맞아요, 계속 맞아요. 다른 음식 가져와 빨리 뭔가 더 먹고 싶어, 이런 느낌. 그런 거를 불러줘 이 시드르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땡땡 사이다 하는 시드르. 다음 메뉴는 이제 스프인데요. 보시다시피 모네의 수련 작품을 연상하게 하는 너무 예쁘다. 가지고 있는데
클로드 모네가 그 수련 그림에서 녹색 물감으로 잎사귀 잘 그렸다고 그 유명한 화가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가 녹색 물감으로 그린 건 어떤 햇살의 느낌들, 자신이 그 연못을 바라보는 어떤 심상들 이런 것들이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이 디자인을 하면서 모네 그림을 모양을 따라했다기보다는 그때 모네가 어떻게 느꼈을까 식감으로 표현을 한 메뉴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컬리플라워 숲을 포밍을 했어요. 포밍을 해가지고 굉장히 가벼운 식감을 만들었습니다. 그 스프가 물오리가 신기하다. 그 연못에 이렇게 만드는 포말들, 물거품 네. 같은 그런 느낌들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모네도 저는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잎처럼 생긴 거는 한련화라고 하는 허브예요. 허브 잎사귀가 진짜 은잎 같아요. 약간 새콤한 맛을, 씁쓸하면서도 새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 물 가장자리에 그런 반짝이는 햇살에 윤슬 같은 그런 느낌들을 또 새콤한 맛으로 표현을 한편의 했습니다. 그림인데요. 네, 이게 너무 작품이에요. 아니 셰프님은 화가를 해도 잘하셨을 것 같아. 이게 한우구나. 허브하고 같이 향을 입혔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겠다. 연꽃처럼 향들을 머금은 한우를 만들었습니다. 네. 궁금해요. 무슨 맛일까? 이 스프. 와, 저 스프다. 나는 스펀지 스프 같아. 와, 이거 너무 맛있어. 입에 어떡해. 그냥 와. 저 이렇게 맛있는 스프 처음 먹어봤어요. 허브를 하나 같이 해가지고 먹어볼래요. 와, 이게 식감이 너무 신기한데? 이게 그 식감이 요리가 안 되면 거칠 네. 수 있잖아요. 야채나 이런 게. 근데 이거는 그 식감이 있잖아요. 어떠냐면 그 맛은 그 야채의 맛은 살리면서도 식감은 굉장히 쿠킹이 돼가지고 부드러운 있잖아요. 맛을 살리면서도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와. 그 차가운 스프를 사실 처음 먹어봤는데 아, 이게 이 안에 매력이 있네요. 전 따뜻한 스프만 먹어봐가지고 처음 먹어보는 식감인데 되게 맛있어요. 시원한 여름에 있잖아. 그리고 어떤 이 음식의 느낌 이런 것 같아. 시원한 그 더운 여름에 시원한 그 폭포수 같은 데 있잖아. 폭포수 같은 데다 정자 딱 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도 운치 있게 그 옆에 연못 있고 연꽃 떠 있고 거기에서 좋은 음식 있잖아. 과일이나 이런 거 야채 시켜가지고 샐러드에 먹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것에서 샐러드를 해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 모네가 그 뭐 인상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제가 그림에 그 조예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거기에 빛의 그 마량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모델들 있잖아요. 빛의 각도, 조명의 맞아요, 각도에 맞아요. 따라서 각도에 따라 다르죠. 틀려 보이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철학의 시작이에요. 철학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보지만 빛의 각도에 따라서 사과라는 어떤 정물이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생각의 차이가 보이는 게 좀 느낌이 틀리잖아요. 철학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틀릴 수 있다는 그걸 인정하는 게 철학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게 사상이나 뭐는 갈라져 있잖아요. 맞아요. 좀 남의 있잖아 그런 거를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남녀가 만나도 그러잖아. 젊은 남녀가 만났어도 다투지 않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이해해주는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게 나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떠오르는 이유는 뭐지? 음식이 너무 조화로워서 고기 맛있어. 고기 먹을 때 시드를 한번 먹어봐요. 시드가 더 네. 나을 것 같아요. 고기는. 그런 걸 제대로 말씀해 주시라고 시드르가 나와서 쏙닥쏙닥 거리지 말고 팁이라고. 아, 그러네요. 두 잘 감독이 어울린다.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네. 먹는 걸 찍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꼭 저렇게 한 절반은 기분 나쁜 투로 이렇게 하면 찍지. 자기는 카메라를 잡아야 되잖아. 그럼 어쩔 수 없어.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마리안 아까 이 안에 꽃같이 말아먹은 그 고기 있었잖아요. 그 고기는 뭐 시드르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시드르는 폭발적으로 음식을 먹어 하는 것 같고 이게 딱 먹었는데도 육질이 있잖아요. 네. 너무 부드럽잖아요. 맞아요.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면서 이 시드르가 있잖아요. 상큼한 맛을 계속 넣어주는 거야. 거기에다가 그러면서 고기가 있잖아요. 씹힐 때 나는 육즙에서 나올 수 있는 기분 나쁜 그런 식감이 전혀 아니야. 그냥 부드럽게 시드르하고 같이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약간 숙성된 맛이 있어가지고 고기는 맞아요. 날고기의 연한 맛이었는데 약간은 익히지도 않았는데 약간 익히는 그런 느낌까지 났어요.
예, 다음 메뉴는 성게가 있는 정물입니다. 이번에는 화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잠시 평론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또 평론가시기도 하시는데 이 거트루드 스타인이라고 하는 미술평론가입니다.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브리아 샤바렌 너무나 유명한 미식평론가, 프랑스의 미식평론가이고요. 거트루드 스타인 같은 경우는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에서 그 해밍웨이의 친구로 나와서 봤어요. 피카소의 친구가 네. 굉장히 유명한 그의 이제 거실이 어떤 박물관보다도 더 대단한 작품들로 소장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을 듣는 분이고요. 당시에 이제 이 그림은 거트루드의 초상화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후원자였기 때문에. 네, 그렇기도 하죠. 당시에 이제 피카소하고 마티스, 앙리 마티스가 서로 라이벌 관계였었는데 거트루드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위상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다 이제 거트루드의 초상화를 그려줬었는데 피카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굉장히 열심히 그렸어요. 피카소답지 않게. 네. 손가락도 신기하네. 다 10개가 다 있고 눈썹도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쩌면은 이 평론가들이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하지만 예술가들한테는 또는 셰프들한테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챌린지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좋은 재료들에 이제 담아서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빗대고 있고요. 요 메뉴가 성게가 있는 정물은 위에 성게는 국내산 성게입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잡는 오늘 잡아서 바로 넘는 냉장 성게. 그 위에는 송어를 올려줬고 밑에는 서해 새우 그리고 초록색 보이는 건 남해의 감태입니다. 그래서 3면의 바다를 다 올렸고요. 요거는 라임하고 엑스트라 버진을 물감 튜브에 넣었어요. 네. 너무 귀여워요. 우리 레몬 신기하다. 뿌리시는 것처럼 네. 서너 방울 정도 라임즙을 엑스트라는 뿌려서 올리오하고 라임을 드시면 섞어서 만든 귤. 자, 그럼 마리앙, 우리는 늘 그려왔던 것처럼 먹어볼까요? 이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이트 와인은 마리앙, 네. 저희가 오늘 그 마리아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 네. 여기 르꼬숑에서 준비한 와인인데요. 알사스 그랑크루라 그래가지고요. 네. 알사스는 프랑스 동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 옛날 로렌 지방하고 네. 그 같이 붙어 있는데 이 지역은 재미난 특성이 있어요. 한때는 독일의 영토이기도 했다가 지금은 또 프랑스의 영토이기도 하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그 와인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독일어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있죠. 네네. 그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그거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그쪽의 무대가 되기도 한 거예요. 예. 약간 서늘한 지방이고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와인이 잘 만들어지고요. 포도 품종은 리슬링. 역시 리슬링. 독일에서 많이 알려진 리슬링인데 알사스에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한번 따라드릴까요? 기대되네요. 네. 셰프님이 셀렉하신 와인이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알사스 그랑크루. 알사스 그랑크루는 제가 기억하기로 3가지인가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향이 미네랄 향이 강해요. 네. 예, 이거 다른 뭐를 어떤 고르는지 과실향이나 고민하고 꽃향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미네랄로 여기에 토양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왜 셰프님이 이 와인을 준비해 준 그 이유가 있겠죠. 다음 음식과 요리와 맞은 그런 어울리는? 거를 해놨겠죠. 이 미네랄 향이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알자스 지역의 그랑크리고요. 네. 알자스 그랑크리는 3가지 품종을 네. 가지고 100%로 만드는 네. 3가지의 네. 품종들이 있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리슬링입니다. 요 리슬링 100%고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아까 향을 미네랄 향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갓 배인 풀향기 우리 예초기를 돌렸을 때 산소 같은데 우리 성묘 가가지고 풀을 베면 날카롭게 베인 풀의 향기도 짓이겨진 쪽입니다. 그런 향이. 예, 초록색의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꽃향기나 분홍색의 캐릭터라기보다는요 좀 초록의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레몬 향, 시트러스 맞아요. 향들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사이사이를 비집고. 그러니까 제가 요 와인을 선택해서 우리 같이 마리아주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느꼈을 때는 그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마네, 모네 두 사람 다 그리긴 했죠. 그 그림이 저는 상상이 됐어요. 녹음이 우거진 초록색의 잎사귀들이 살랑거리는 사이로 그 향기들 초록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들이 또 레몬 향처럼 떨어지는 그 느낌들을 표현을 했고요. 이 성게 아니 설명이 소믈리에보다 더 나아. 그래서 그림들하고의 그런 마리아주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성게 메뉴를 성게
에다가 또 꼭 뭐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없겠지만은 대략적으로는 제 생각에도 뭐 잘 아시겠지만 소비뇽 블랑 정도가 아마 해산물에 제일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 성게 같은 경우는 자연산 성게를 사용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맛들이 어우러지고 있어요. 이 안에서. 궁금하다. 그것을 소비뇽 블랑의 그 특유의 향으로 덮어버리기엔 너무 아쉬운 부분이 그래서 있어서 미네랄 약간은 네, 초록색의 느낌이 꽃향기보다는 초록색 느낌이 쫙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 리슬링을 백색의 도화지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정말 알사스의 기후와 풍토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거기는 레드와인보다는 차가운 날씨에 화이트 와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기후란 말이에요. 네. 그 기후가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음식과 너무나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시푸드,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와인을 만들어냈고, 그 와인과 이 음식을 마리아주한 셰프님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네. 드셔보시죠. 이걸. 뿌려주세요. 아, 이거 너무 신기하다. 물감 짜는 것처럼. 넣어서 만드신 거지. 귀여운 것 같아. 오일도 하고요. 이거 너무 재밌다. 알자스 와인은 말씀드려도 되나? 네. 제일 매력적인 포인트가 제 생각에는 뭐 제가 뭐 이렇게 각자의 그게 있으니까 뭐 프로방스나 이태리나 남불 쪽의 와인들은 햇살의 느낌들이잖아요. 그 해 햇살을 얼마나 머금느냐. 이 알자스는 북쪽 지역이고 또 라인가우 쪽에 그 지대가 또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눈이 있고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차가운 날씨가 이 와인을 만들었다는 제 생각에는 이 알자스는 그 해 햇살보다는 그 전해에 따뜻하게 덮여있는 눈에서 얼마나 그 안에 뿌리들이 그 미네랄들을 먹었느냐, 눈이 가지고 있는 느낌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와인들이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약간 눈의 느낌들을 좀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면 그 프랑스에서 그 포도나무를 재배할 때 일부러 물을 뿌리면 AOC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요. 근데 눈은 일부러 물을 뿌린 게 아니잖아. 비나. 그렇죠. 자연적인 그거니까. 근데 포도나무 뿌리는 눈이 녹은 물이라든지 이 물을 빨 때 상대적으로 또 뭐까지 같이 빨아들여요? 미네랄도 같이 빨아들인 거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알사스의 기후와 풍토, 자연이 이 와인을 만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저번 시간 다 끝났고요. 재료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 조리법하고 화풍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앙트레 같은 경우는 아스파라거스 다발이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를 사용했고요. 이 앞에 그림들은 이 마네 작품들입니다. 일단 마네의 아스파라거스 다발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굉장히 재밌는 일화를 또 가지고 있어요. 마네가 아스파라거스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사 먹었었는데 아스파라거스 파는 아저씨가 그래도 좀 나름 유명한 화가니까 몇 알씩 좀 서비스로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알 개수만큼 자기가 아스파라거스를 그려가지고 선물로 어떻게 보면 아스파라거스 몇 알 선물 준 게 해봐야 몇천 원 정도 될 텐데 이 그림의 가격은 아마 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그 그림에 대한 일화 있잖아요, 셰프님.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저 그림을 처음 사준 사람이 있어요. 그 뭐 은행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줬는데 그림을 예를 들어서 뭐 800프랑이다, 그 800프랑을 받겠다 그랬는데 그 사주신 분이 1000프랑을 보냈대. 1000프랑을 보내니까 200프랑을 더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마네가 얼마나 해학적인 사람이냐면 고맙잖아. 200프랑을 더 받았어. 그래서 저 아스파라거스 하나 두 번째 그림에 내가 있잖아요. 그 하나를 빼먹은 모양입니다. 받았는데 진짜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두 번째 그림을 똑같은 사람한테 더 보내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저 그림에. 그 그림들이 막 뒷얘기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 아스파라거스를 마네가 이렇게 그리면서 그 습작처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런 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위트를 많이 담아가지고 그렸던 게 그 마네 작품들인데 마네 같은 경우는 당시에 풀바디의 점심 식사, 뭐 올랭피아, 나나, 발코니 같은 그림들이 굉장히 낙선도 많이 하고 또 혹평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화풍을 계속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뭐 인상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인상파를 완성한 화가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럼 마네의 그
불굴의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오마주해서 저희 작은 접시에 5가지 조리법을 올렸습니다. 너무 보통 예뻐. 조리할 때 제일 편한 건 한 방법으로 다 먹어요. 그죠. 끝나는데 네. 좀 네. 그 귀찮음을 불구하고서 5개를. 네.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는 네. 그 스팀으로 쪘습니다. 우리나라 건가요? 아니면 외국 건가요? 네, 국산입니다. 국산. 재료는 다 국산. 신기하다. 네, 프랑스. 처음 봤어요. 프랑스산 달팽이 에스카르고는 오븐에서 조리를 했고요. 부부들과 함께. 그다음에 뭐 이슬송이 버섯입니다. 이거는 전남국과에서 오는 건데, 요 같은 경우는 또 팬에서. 너무 맛있을 것 옥가는 같아. 제가 처음으로 교편을 잡았던 곳입니다. 전남과학대학.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했던 곳이 옥가입니다. 진짜. 광주 옆에 있죠? 구웠고요. 그 소스는 이제 파스닙을 가지고 끓였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서 하얀색 당근이에요. 우와. 그것은 치즈로 또 폼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까지 이제 조리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기대돼요. 어떡해. 마리아, 이 음식 먹기 전에 우리 와인 하나 오픈 더 하자고요. 그 두 번째 그 피노누아 네. 있잖아요. 피노누아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자, 이거 레드 와인이죠? 네, 레드 와인 피노누아는 프랑스 피노누아가 그 이제 메인이잖아요. 거의 네.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죠. 부르고뉴 지역을 대표하는 적포도 품종이고요. 부르고뉴 지역에서는 AOC, 아펠라숑 오리징 드 꽁트롤레, 그러니까 원산지 표기 규명을 받으려면 AOC 마크를 받으려면 피노누아, 적포도주는 피노누아만 생산하게 돼 있는데 그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 마리앙 뭔지 아세요? 뭐지? 아까 얼뜻 나왔어요. 로마네 꽁티. 그 로마네 꽁티를 피노누아로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도 약간 그 추위가 일찍 오기 때문에 한해 그런 것을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서리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한해 농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서리나 이런 걸 잘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포도 껍질이 좀 얇아서 한해 네. 피해를 많이 잡을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잘 수확해서 놓으면 섬세한 맛. 그다음 특히 그 체리향, 과일에서는 체리향과 풍성한 그 꽃향들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조금 헤비한 바디감이 헤비하지 무겁지 않고 그 미디움 바디 물론 미디움 헤비한 바디. 바디감도 있어요.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움 바디가 많은데 오늘 이탈리아도 여기 북부가 남부보다는 좀 더 차갑잖아요. 그죠. 이제 알프스산으로 올라가니까 프레알피라 그래가지고 알프스산으로 올라가니까 거기도 약간 춥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도 받아서 섬세할 수밖에 없다고요. 섬세한 와인이네요. 영어로는 서브트리라 그러는데 복잡 미묘할 거예요. 우리 한번 마셔보세요. 요 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요. 사실 이 잔에 와인 마셔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이 그 스크류 방식은 호주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저번에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간편하고 네. 좋네요. 펜폴즈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거죠. 색이 신의 물방울을 보신 우리 마리앙은 기억하는 게 있을 건데 피노누아 그러면 무슨 핏빛? 뭐지? 비둘기 빛. 비둘기 빛빛. 네. 그래서 루비색이라고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베네토 지역의 와인이다 보니까 얘도 향이 어때요? 장난 아니네요. 요건 약간 과일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과일 향. 예. 그죠? 근데 탄내도 좀 있고요. 네, 약간. 네, 그거는 또 이런 이유도 있겠죠. 브리싱할 시간이 조금은 필요했을 텐데 시간이 조금 우리 스월링으로 그걸 대신하자고요. 예. 이렇게 어떻게 돌리는 거죠? 그거 어떻게? 자꾸 아니면 나는 왜 잘 안 되지? 아니 초보자가 어려우면 잔을 놓고 이렇게 우와. 하면 더 편해요. 그러네. 이렇게 하니까 뭔가 향이 더 풍부해진 그런 느낌이 나요. 달팽이하고도 잘 어울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대 눈동자에 대하여 건배. 이거 생각보다 안 무겁네요. 안 무거워. 나 되게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네. 서브틀 미묘하다 그러잖아요. 미네랄 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금은 아닌데 약간 조금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과일 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 진짜요? 지금은 약간 갇혀 있기 때문에 약간 탄내가 조금 더 나요. 갇혀 있는 와인. 네. 그럼 요거랑 이제 같이 먹어볼까요? 네, 먹어봅시다. 아까 감독님이 이야기하셨어. 프리티 워먼이라는 그 영화 아세요? 리차드 기어하고 그 여배우가 누구죠, 주감독? 줄리아 로버츠. 줄리아 줄리아 로버츠가 로버츠. 식사를 하는데 네.
리차드 기어가 혼자 혼식하기 싫으니까 그냥 여성을 한분 그냥 불러요. 섭외한 건가? 섭외해가지고 식사를 하는 중에. 네. 근데 이 여성이 한 번도 달팽이 요리를 먹어보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 집게로 짚는데 네. 꽝 튀어갖고 저 위로 가. 어머. 근데 그 앞에 있잖아요. 조선업계 거장들이 앞에 앉아 있었어. 근데 신기하잖아. 그 세계적인 M&A의 대부가 와가지고 그 여성을 데리고 왔는데 여성이 달팽이 요리를 못 먹어가지고 달팽이 요리가 튀니까. 근데 그거를 나는 이런 사람 앞에서 있잖아요. 비웃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그 가진 자들 있잖아요. 물론 네. 자기들도 이 사람한테 리차드 기어한테 뭔가를 부탁하러 오기는 왔는데 가진 자들이 여유 있게 그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고요. 가벼운 웃음으로 있잖아요. 편안하게 대해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가끔 그런다. 어머. 진짜 어머. 나 저런 그게 젠틀맨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요. 멋있다. 식사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도 튕길 수 있고 만약 튕기면 네. 나 그냥 손으로 잡고 잡아볼까요? 빼도 돼. 손으로 잡고. 예. 이렇게 빼는 게 맞나요? 네. 이게 저 사실 달팽이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자, 집게가 잘 안 될 때는 살짝 그다음에 뭐지?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런 것 같아. 따뜻함과 감칠맛, 그다음에 마치 크림을 입혀놓은 듯한 그런 부드러움이 있어요. 마리아, 우리가 마리아주를 하지만 굳이 어떨 때는 있잖아요. 아까 달팽이 자체가 너무 요리가 잘 돼 있어서 굳이 와인이 필요했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죠. 너무 그렇죠. 맛있어서. 피노누아의 이 연한 엘레강스한 서브트한 맛과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셰프님의 음식 자체가 너무나도 훌륭했어. 네. 이게 요거는 마리아주가 필요 없는 음식? 그런 이것도 것 마셔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또 다만 네. 후추를 또 싹 또 가미해가지고 음식의 풍미 있잖아요. 맞아요. 후추나 이런 그 자극이 되잖아요. 풍미를. 너무 맛있다. 아스파라거스. 이 송이도 한번. 제가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는 처음 먹어봤는데 좀 색다른 맛이네요. 이게 뭔가 더 아삭하다고 해야 되나? 음식이 요리가 돼가지고 나오니까 네. 생으로 먹었을 때 그 좀 강렬한 그런 것이 확실히 향이나 맛은 다 살아 있으면서도 식감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버섯도 너무 맛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깊게까지 들어가면 분자 뭐 요리 뭐 분자 조리법 이러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너무 좋은데? 이 버섯이 고기 같아요. 약간 5개 조리법 하셨다고 하는데 뭔가 그 조리법 하나하나마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소스에서도 또 탁탁 튀는 그런 고소함이 있구나. 마치 그 호두나 그런 그 식물성 기름 있잖아요. 호두라든지 땅콩에서 나오는 크리스피한 약간 그런 것도 그 셰프님이 뭔가를 요리해가지고 와인하고도 레드 와인하고도 네. 사실 이건 저는 화이트가 어울릴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레드 많은 와인이 음식이 화이트하고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화이트 와인을 더 음식의 마리아주에 많이 쓰는 편인데 특히 조금은 가격이 비싸고 뭐 그럴 수 있지만 피노누아는 이런 음식과도 잘 어울리어요. 네. 그다음 반대로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좀 강하고 헤비한 있잖아요. 드라이한 뭐 이런 그 바디감이 좀 있는 그런 와인보다는 이렇게 연하고 섬세한 와인들이 이 음식에는 굉장히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이번 메뉴는 튀튀를 입은 수플레라고 하는 메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튀튀라는 거는 발레슈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드드 무안이라고 하는 치즈고요. 치즈를 가지고 발레슈트의 느낌을 이렇게 또 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먼저 드린 게 네. 수플레예요. 계란으로 만든 건데 옆에 보시는 화가는 잘 아시나? 에드가 드가입니다. 드가가 이렇게 모시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었는데 이 순간적인 포착과 타이밍이 굉장히 좀 사실은 사진이 아니니까 세워놓고 하나 그 굉장히 좀 곤혹스럽게 모델들을 좀 괴롭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셰프님 빛의 그 영향이나 그런 걸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이죠. 예. 그 구도나 이런 거 그런 굉장히 실제 어떻게 보면 되게 순간적인 포착 같은데 이 빛과 또 구도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이 사람들 다 위치를 배치하고
빛의 각도를 맞추고 해가지고 거기 신체했던 사람. 네, 그런 그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미장센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갖춰진 컷을 만들어내는 화가였었고요. 네. 그런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요 수플레가 또 계란, 그 프랑스 계란찜이죠. 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텍스처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요 알자스 지역에 구게로프라고 하는 빵틀, 청동 빵틀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밑에는 비스크 소스가 또 같이. 그 치즈는 테드 드 무안이라고 치즈. 네. 테드 드 무안이라고 하는 치즈인데요. 테드가 머리고 테드 드 무안? 무안이 수도승이에요. 아. 아까 이렇게 그 갈면서 카빙을 했잖아요. 네. 당시의 음식 이름이나 재료들의 이름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왕들이나 수도승을 좀 조롱하는 당시의 지식층이니까 서민들이 음식 이름에다가 붙여서 알게 모르게 좀 위트 있게 그들을 좀 요새 말로 하면 좀 까는 거죠.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테드 드 무안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 수도승들을 좀 비하하는 느낌을 가지고 이름이 그렇습니다. 담백함과 마리앙. 약간 짭짤함? 담백함과 짭조름하지만 발효의 느낌도 발효된 거니까 치즈가요. 발효의 느낌, 담백함, 감칠맛 다 가지고 있네요. 역시 와인과 한번 먹어볼까요? 피노누아하고도 이것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잘 어울린다. 이게 부드러운데 얘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좀 무거운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많진 않은데 좀 잡아주는 느낌? 가벼움을?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있어요. 이 와인을 먹음으로써 뭐가 살아났냐면 치즈의 맛은 맞아요. 이걸 딱 갑자기 먹으니까 확실히 레드와인이라서요. 레드와인이라서 어떤 경우에는 음식의 특성을 그냥 보조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는데 이것은 보조를 굉장히 잘해준다. 어떠냐면 치즈의 맛이 확 갑자기 살아나올 수 있는 물 위로 있잖아요. 수면 위로 확 치즈의 맛을 띄워 올렸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 소스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약간 짭짤한 게 레드와인하고. 그러니까 마리아주라는 게 제가 오면서 이야기했는데 경제학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뭐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건 아니고 보충제와 대체제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따올 수 있는데 와인이 음식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커피의 보충제는 설탕 같은 거잖아. 크림. 이게 보충제가 될 수 있어. 보충제는 꿀이나 시럽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체제는 뭐냐면 우리가 짠 음식을 먹어. 짠 음식을 먹을 때는 짠 거에다 짠 거를 넣으면 보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단짠 해야죠. 마리앙 요리하다가 있잖아요. 짠 음식에다가 너무 짜면 뭐를 넣어요? 설탕? 그렇지. 그러면 짠 음식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와인은 뭐냐면 스윗한 와인인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주 하는 거예요. 하나의 팁이죠. 아 진짜? 너무 맛있다. 피노누아를 마실 때마다 적포도 와인이 그 치즈의 맛을 있잖아요. 확 수면으로 계속해서 부각을 시켜줘요. 자꾸 와인이 땡기는 맛이에요. 정말 마리아주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저는 화이트 와인만 여기는 화이트 와인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있잖아요. 피노누아가 있잖아요. 그 계란의 그 식감은 있잖아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치즈는 수면 위로 확 뛰어 올리는 굉장히 그런 역할을 지금 해주거든요. 오늘 이 이탈리아 베네토 지역의 이 와인은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그냥 제 스스로 자화자찬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너무 셀렉을 잘하셨어요. 다음 메뉴는 까냐드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입니다. 그 엔다이브라고 하는 채소 같이 먹고요. 그 프랑스산 거위간 푸아그라 또 올라가서 그 밑에 이 소스는 까마까치밥 나무 열매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아는 거는 까시스라고 불러요. 까시스. 원액 해가지고 물에 타먹게 하는 까시스. 쬐끄만 베리입니다. 베리고 요거는 부르고뉴산이에요. 부르고뉴산이 이제 포도 피노누아도 유명하긴 하지만 요 까시스 또한 아주 유명한데 이 샤넬에서 부르고뉴의 자기네 까시스 밭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진짜요? 계속해서 이 베리 향은 안 변하게 자기네 밭이 있으니까 그걸 원활히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샤넬이 생각하는 베리의 표준이 되는 향이 요 부르고뉴의 까시스 그걸 넣어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향신료랑 같이 조리를 했고 그 당근 퓨레하고 또 당근도 같이 올렸습니다. 앞에 있는 화가는 베르트 모리조라고 하는 여류 화가인데요.
파리의 오르쉐 미술관에서 얼마 전에 또 특별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마네가 그린 그녀의 여류 인상파인가요, 저분이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죠. 처음에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여자 화가들에 대한 많이 그림을 취미로 그리긴 했지만 네. 인정을 해주고 이러지는 않았던 시절인데 네. 아마 거의 처음으로 그런 주류의 화가들의 주류로 올라선 그런 화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베르트 네. 모리조라고 하는 화가이고요. 프랑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류 화가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메뉴를 했습니다. 와인은 이제 네. 그 부르고뉴 스타일의 까냐드하고 뭐 피노누아 아까 먼저 하신 피노누아도 잘 어울릴 수 있는데 부르고뉴 스타일로 또 그 양조를 한 보르도 와인을 제가 하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그 마리랑 이게 메를로잖아. 네. 메를로인데 그 보르도 지역에서는 있잖아요. 그 생테밀리옹 있잖아요. 생테밀리옹이 메를로 품종을 주품종으로 쓰거든요. 네. 같은 그 보르도에서도 메독은 까베네 소비뇽을 주품종으로 써요. 근데 왜 메를로를 그럼 생테밀리옹에서 쓰냐? 그 메를로를 메인 품종으로 쓰면요, 굉장히 와인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까베네 소비뇽을 남성들이 좋아한다면 메를로를 여성분들이 좋아해요. 오늘 피노누아가 섬세하다 그랬잖아요. 이 오리고기 같은 경우도 약간 연한 맛이 예를 들어서 소고기라든지 돼지의 그 팻보다는 좀 더 연한 맛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까베네 소비뇽보다는 셰프님이 마리아주 할 때 메를로를 쓴 것 같아요. 일단 건배 한번 해볼까요? 네. 프랑스식으로 이번에 한번 해보죠. 프랑스식은 건강을 위하여 저번에 쌍떼 아파트 이야기 네. 해줬죠. 아 보트르 쌍떼. 쌍떼. 이거는 많이 먹어본 와인 맛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렇죠. 그죠. 보르도 와인. 첫 번째 이 향은 무슨 향이냐면 석회의 향입니다. 보르도를 대표해주는 토양이 석회거든요. 석회지. 그래서 석회 향이 나요. 네. 미네랄 향이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많이 먹어본 맛. 요건 근데 확실히 육류랑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이거만 마셔봤는데도.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건데 피니쉬는 굉장히 좀 빨리 이제 사라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보르도 같이 있잖아요. 네. 피니쉬가 너무 길거나 그러면 이 오리오리하고는 맞지 않았을 거예요. 와인 자체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물론 또 부르고뉴풍으로 피노누아풍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섬세하고 연한 맛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르고뉴나 지금 우리가 가져온 피노누아보다는 더 섬세하고 그런 것이 길게 가지는 않지만 네, 그죠. 오히려 이 부드러움에서 이렇게 끝나주는 것이 네, 딱 끝난 느낌. 오리하고는 더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이제 식사를 한번 해볼까요? 궁금하다.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야, 여기에는 지금 포크와 나이프가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소믈리에가 갖고 오는 그 소믈리에 나이프하고 똑같이 브랜드가 라기올레. 프랑스산 라기올레를 쓰고 있네요. 이게 되게 부드럽다. 잘리는데 네. 엄청 부드럽게 잘리네요. 물론 그 익히는 시간에 따라서 또 이렇게 틀리겠죠. 자, 소스를 묻혀서요. 네. 먹어볼까요? 껍질에서의 그 너무 맛있다. 크리스피한 그 있잖아요. 비스켓 같은 크리스피함이 느껴지고 안에 육질은 굉장히 담백하죠. 부드럽고 껍질과 그 안에 고기의 맛이 정말 잘 어우러지거든요. 소스도 그렇고요. 야. 이게 와인하고 너무 잘 봤는데요. 이 기름진 맛을 와인이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네. 여기 역시 그죠. 까베네 소비뇽이었다면 오리의 맛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오리의 맛도 그대로 입안에서 살려두면서 오리가 있잖아요. 네. 요리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느끼함이 많이 있어요. 그죠. 기름 예,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방 재료 저번에 한식편 할 때는 네. 한방 재료를 써가지고 그걸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물론 소스나 이런 것이 있기도 하지만 셰프님의 선택 메를로가 있잖아요. 네. 그걸 잡아주는 역할도 하네요. 네. 너무 저는 또 좋다. 피노누아도 한번 먹어보랍니다. 네. 전 푸아그라랑 한번. 역시나 피노누아는 딱 입안에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섬세함이. 앞으로 르꼬숑에 오실 때 메를로도 또 좋고요. 역시 피노누아. 여기 르꼬숑에도 피노누아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좋아. 그 피노누아도 한번
피노누아는 과실량을 더 네. 해주면서 새로운 양념, 어떤 과일에 관련된 과일 양념을 더 여기다 칠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피노누아가. 전 달달한 거 좋아해서 그런가? 뭔가 요게 좀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푸아그라랑 먹었거든요. 이 감칠맛이. 구독자 여러분 아시죠? 제 맛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소믈리에로서 여러분들한테 약간은 보편타당성한 어떤 진리를 전달해 주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입맛은 주관적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자신의 입맛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야채도 먹을까요? 네, 이게 달달하더라고요. 방금 먹어봤는데. 네. 이 양배추 같은 느낌이? 아까 셰프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네. 엔다이브라는. 이것도 음식이 맛있고 와인이 맛있으니까 자꾸 말을 안 하고 먹게 되네요. 너무 맛있어서. 지금 그 와인을 옆에다 하나 더 화이트 와인 놔둔 것은 네. 역시 게브리치 트라미너 알사스 지방인데요. 게브리치 트라미너도 독일에서 많이 쓰는 품종이거든요. 아까 알사스가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한때는 독일 영토이기도 했다가 지금 프랑스 영토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독일 품종 게브리치 트라미너를 또 이렇게 따라 놓으셨거든요. 네, 저 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요거는 네. 저희도 이렇게 마리아주를 한 적은 많이 있지는 않은데 네. 사실은 알자스 지역 독일 쪽으로 넘어가면은 예. 그 메인 요리가 뭐 거의 사슴이나 이런 멧돼지까지도 화이트 와인을 가지고 매칭을 그래서 해요. 그 옆에 이제 산맥 계열 하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예. 미네랄이 좀 있는 라이트한 화이트 와인들이 앞쪽에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좀 메인 쪽에서는 약간 파워풀한 느낌의 와인들을 가지고 아예 화이트를 가지고 또 네. 레드의 대체로 메인 요리에 매칭을 하기도 하는데 뭐 비슷한 느낌으로 할 수 있는 와인들이 있어서 요거는 약간 수확을 늦게 하면서 조금의 당도를 남기는 약간 레이트 하비스트. 예, 그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늦춰가지고 약간의 당도를 남기 아주 부드러운 당도가 있어요. 단 와인 전혀 아니고요. 뭐 드라이에 해당하는데 단향이 있는 진짜요? 거죠. 살짝의 향이 그래서 그 코와 입이 여러분 연결됐기 때문에 단향으로 인해서 저희 입이 달게 느껴져요. 달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예. 너무 맛있는데. 이 오리 요리는 서양에서 아까 푸아그라도 따로도 이야기했지만 네. 반드시 와인을 먹을 때 푸아그라 같은 경우 단 와인하고도 많이 매치를 진짜요? 지금 이 푸아그라는 셰프님의 푸아그라는 요리가 뭐 다른 방식이지만 그 아까 마리앙이 먹어봤다는 그 방식 그런 요리를 할 때는 단 그 와인과 매치를 많이 시키거든요. 역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식사 때는 레드 와인도 많이 뭐 쓰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제가 좋아하는 마리아주 스타일은 화이트 와인이라는 거. 이 화이트 와인 그게 좋아. 셰프님이 아까 제가 화이트 와인으로 많이 한다고 좋아한다니까 또 하나 게브리치 트라미너를 내놓으셨네요. 너무 좋아요. 오리고기는 특히 이렇게 단. 네. 치즈입니다. 치즈는 지금 프렌치 코스라고 한다면은 주 식사하고 디저트 사이에 보통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공깃밥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저희가 준비한 치즈는 몽생 빅투아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프로방스의 치즈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치즈를 프로방스의 허브들, 빅투아르산 밑에서 가지고 온 라벤더를 비롯한 허브들하고 같이 숙성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작품들은 엑상 프로방스의 그 세잔의 아틀리에에서 폴 세잔이 그린 그림들입니다. 1883년부터 1905년까지의 작품들인데 같은 산. 네, 빅투아르산을 몽생 빅투아르를 네. 그린 작품들. 몽이 마운트란 뜻이에요. 몽블랑의 그 몽하고 같은 거잖아요. 예. 생트는 이제 성인들의 네, 세인트. 빅투아르 성인의 산이라는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몽생 빅투아르를 이제 세잔이 말년에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83년 요때까지만 해도 이제 나무도 있고 길도 있고 집도 있고 알아볼 수 있었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좀씩 큐비즘으로 추상화로 달라지고 바뀌죠. 이 시간 동안 산이 이렇게 바뀌었을 리는 없고 사람이 바뀌었겠죠. 네, 어떤 호사가들은 세잔의 눈이 점점 나빠진 거다 말년에 그 뭐 백내장 때문에 것 같고요. 아마 그 바라보는 세잔의 느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바뀌어 갔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치즈에 숙성시키는 치즈에 담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빅투아르산에서 가지고 온 라벤더를 허브들을 넣어서 감싸서 숙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프로방스 지역에서 남프랑스에서 이렇게 해서 치즈를 허브들하고 같이 많이 먹는데요.
그쪽은 이제 포도 잎사귀가 많으니까 포도로 싸가지고 숙성을 시키고 요거는 저희 호박잎으로 해서 잎사귀도 드셔도 되고 안에 열으셔서 안에 하얀색 치즈를 드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와. 자, 역시 우리 화이트 와인하고 매체가 좀 한번 먹어볼까요? 아, 네, 좋아요. 아, 이게 호박잎에 쌓인 여기 있어서 열면은 치즈가 있다는 사실. 비주얼도 너무 예쁘다. 아, 그렇게 치즈를 싸놨네요. 허브하고 같이요. 같이 호박잎하고 같이 잘라가지고 먹어볼까요, 마리아? 네. 네. 음식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삼청동 늑고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너무 향긋해요. 그래요? 여기에 더 향을 더해줄 두부치트라미너. 좋다. 좋은 거예요? 취한 거예요? 아니야, 좋은 거예요. 아니, 너무 좋아요. 얘랑 뭔가 단과 그런 드라이하면서도 네. 드라이하는데 치즈가 또 이번 치즈는 좀 드라이하지 않고 굉장히 이건 소프트한 치즈네요. 담백한 치즈? 담백한 향이 치즈인데 막 거의 없는? 치즈인데 이 호박잎이 약간은 바삭바삭한 식감하고 호박잎의 그 풀향 있잖아요. 풀향이 네. 살짝 있다면 갑자기 와인을 딱 들이부으면 거기다가 이것만 갖고는 너무 소박하니까 아름다운 도시 아가씨. 그러니까 맞아요. 그 과일 그 저기 꿀향 같은 걸 싹 입혀주네. 그냥 마리앙 같은 느낌이라고. 아 마리앙 같은 마리앙이네. 아, 참. 세게 나가시네. 저 양반 세게 나가셔. 아니, 이게 허브향이랑 와인이랑 또 되게 잘 어울리네요. 네. 뭔가 심심할 수도 있는 맛에 뭔가 포인트가 딱 돼주는 느낌이에요, 와인이. 조금 이것 자체로는 담백하고 심심한 그런 걸 수 있는데 와인이 캠브리지트라미너를 그렇게 많이 시도해보지 않았다는데 오리하고 첫 번째는 기가 막히게 오리하고 더 네, 환상적인 너무 잘 거친 느낌이는 어울렸는데? 여기 심심함에 뭔가 그 이제 이 정도 먹고 나면 약간의 배도 부르고 그러면 연인끼리 그죠, 와갖고 그죠. 뭔가 좀 이야기도 이제 많이 나눴어. 그래서 좀 무료해질 때쯤 향기 한번 쳐주는 거지. 맞아. 양념을 한번 싹 또 던져주는 거지. 다른 와인하고는 어때요? 하면 피노누아랑 피노누아하고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 와인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심심하니까 제가 만약에 마리아주를 했다면요, 저는 샤르도네를 했을 것 같아요. 아, 샤르도네. 네, 샤르도네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샤르도네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샤르도네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샤르도네는 잘못 만들면 끔찍해지거든요. 네. 근데 치즈는 확실히 레드 와인과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이 치즈 같은 아니요. 경우는 화이트 와인이랑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치즈 와인 그 드라이한 치즈 와인을 레드 와인과 맞는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레스토랑에서 막 치즈를 그죠, 전문적으로 다 하는 레드 집에 와인. 가서도 레드 와인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반대예요. 레드 와인은 치즈의 풍미를 다 죽입니다. 다만 이 생각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 많은 전문가들도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맛있어요. 저하고 또 의견을 물론 달리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예뻐요. 귀여운 것 같아. 디저트용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치즈나 디저트 같은 네. 거. 우리는 되게 신기한데 프랑스 네. 가면 그 집집마다 전부 다 다 아, 있죠. 진짜요? 예. 이게? 우와. 우리는 이제 치즈라는 게 우리가 이제 서구화되기 시작하면서 들어온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꼭 서구를 안 가더라도 있잖아요. 중국의 티벳이라든지 있잖아요. 그쪽에만 가도 치즈의 그 먹는 음식이 네. 식사가 일상화돼 있어요. 치즈나 이런 데에는 말이나 있잖아요. 양에 젖을 짜가지고 치즈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유럽 전에 중동이나 티벳에서 먼저 치즈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쪽에는 치즈가 잘 발달돼 있어요. 생산한 사람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어머, 이거 네. 보세요. 이거 네. 뭐예요? 어머, 대박. 아, 우리 지금 샤넬 향수점에 온 거 아니죠? 네, 어머, 너무 예쁜데? 이 예술 작품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제 디저트는 먹는 향수입니다. 그래서 먹는 향수. 조향사들이 향수를 만들 때 조향을 할 때 방법을 차용을 했어요. 네. 이 향수를 만들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만듭니다. 첫 번째 첫인상이 되는 사람을 돌아보게 만드는 첫인상이 되는 향이 있고요. 구조를 형성하는 바디 부분이 있습니다. 와인은 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운을 남기는 피니시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향들을 각각 조합을 합니다. 첫 번째, 네, 네. 두 번째, 네. 세 번째 향을 만드는 게 이제 와인 조향하는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요 라임무스 동그랗게 생긴 라임무스하고 시트러스 아이스크림이 첫인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노란색 그 살구 퓨레하고 케이크가 그 구조를 바디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샤인머스켓하고 무화과 포도. 샤인머스켓. 마지막 달콤한 여운을 이렇게 남기고 요즘 대세라는 머스켓. 그 젤리는 네. 프랑스 왕실에 들어가는 장미차를 저희가 직접 가지고 왔어요. 그 장미차를 가지고 향수의 베이스가 장미수.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요거는 먹는 장미차. 정미차로 만든 장미수 젤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너무 맛있을 것 향수의 같아. 베이스처럼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마리아주 세트 드시면 나오는 건데, 요거 디저트하고 좀 비슷한 향들로 구성된 뿌리는 요건 진짜 실제 향수. 먹어볼까요? 네, 너무 와.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스크림하고 이 무스를 먼저. 너무 상큼하고 맛있다. 와, 아이스크림이. 근데 아이스크림 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네. 부르르 녹다가 한 번씩 있잖아요. 톡톡톡톡톡 터져요. 이 크림 진짜 맛있어요. 아니 네. 이게 진짜 아까 동페리뇽이 말한 나는 별의 맛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별이 이게 지금 이게 별인데 이게 네, 별이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여기는 데이트 장소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여기 데려온다고 하면, 만약에 썸인데 여기 데려왔다. 그럼 그날 바로 사귈 것 같아요. 사귈 것 같아요. 오늘 1일, 오늘 1일째. 빵도 있잖아요. 여기 소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한번 찍어 먹어보자. 이게 살구. 아, 찍어 너무 맛있어. 디저트는 이 화이트 와인하고 먹어도 되나요? 네. 그냥 이거랑 먹어도 되나요? 이제 스윗한 게 많이 가미되면 그 스윗한 와인하고 먹는데 이거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향이 굉장히 스윗하다고.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얘랑 먹어도 되죠. 저 같으면 이제 그 예를 들면 너무 달지 않은 거 있잖아요. 네. 스윗하긴 하더라도 그 너무 달지 않은 스윗함이 들어있는 와인하고 아마 매치를 했을 거예요. 샤갈의 눈내린 마을을 형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마카롱과 같이 이게 어떻게 비슷하네요. 네. 색감이랑 네. 느낌 굉장히 비슷. 커피는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게이샤라고 하는 거고, 주로 많이 하시는 게 파나마 게이샤라고 많이 아랍과 품종이죠. 예. 네, 그거는 원래 게이샤는 에티오피아의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는 유럽 쪽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스페셜리티 커피들을 미국에 가까운 데서 먹고 싶어서 파나마에다가 이 나무를 뽑아가지고 옮겨서 만들어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 만든 게 파나마 게이샤고, 이제 저희 따라드린 건 에티오피아의 원래 그 게이샤 마을의 게이샤. 꽃향기라고 좋고요. 커피. 만약에 설탕 필요하시면 쿨사탕 안에다 녹여서 드셔요. 어머 좋다. 마무리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음악이 플레이 되진 않았지만 들으셨던 음악에 대한 리스트도 저희가 따로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딱 먹고 있는데 셰프님 저기 음악을 딱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저희가 같이 시작을 했었던 앙리 마티스의 호사평원 관능이라고 하는 작품의 두 번째 연작입니다. 이 보들레르의 시를 모티프로 해서 프랑스 시인 마티스가 그림을 그렸고요. 또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저희가 맛으로서 이야기를 표현을 했는데요. 이 호사 평원 같은 경우는 뭐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일 것 같은데, 카페 이름도 막 그런 이름 많아요. 네. 예. 관능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은 그림을 보는, 전시를 보는 듯한 느낌들하고 또 식사를 하는 이 두 가지의 다른 카테고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껴지는 그 갭에서 느끼는 정신적인 좀 짜릿한 뮤추얼리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식사 이렇게 셰프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네. 자, 역시나 마리앙 우리는 또 먹어야죠. 네, 마지막. 우리는 먹어야 해요. 아까 솜사탕을 맛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커피 한번. 커피 한번 찍어 먹어. 그러니까 이거 솜사탕을 커피에 설탕이니까. 그렇게 보조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어머, 보조제가. 먹네요.
술을 먹는다. 이 마카롱도 한번. 전 마카롱 진짜 좋아하거든요. 마카롱이랑 커피랑 너무 잘 어울려요. 달달한 거에. 이 커피도 이제 저희가 마리아주를 맞춰가지고 메뉴를 디자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로스팅을 로스팅을 하지 않고 맡겨가지고 하겠죠. 너무 잘 어울려요. 그 커피 하시는 분들은 각자 바리스타 분들이랑 같이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아까 박물관이 생각이 안 나. 바리스타 분들하고 같이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메뉴 하나를 만들 때 커피 하나가 따로 디자인이 이 커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딱 맞춰가지고 로스팅을 하는 여기에만 있는 커피. 네, 앞에 드셨던 음식들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잡는데요. 보통 이거는 되게 힘들었어요. 이 커피를 만드는데 정말요? 바리스타 분들께서는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로스팅을 했거든요. 게이샤를 굉장히 풀로 시티풀 이상으로 내려갔는데 원래는 굉장히 라이트하게 로스팅을 하는 커피. 진하죠. 위에 그런 생각. 향들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산도를 집중하는 커피인데 저는 그 향들하고 약간 구수한 맛. 맞아요. 좀그 오리고기나 달콤한 디저트 뒤에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입맛도 싸우면서 만들어진 것. 바리스타들은 싫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이렇게 딱 커피숍 가서 부드럽게 마시기에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식사 후에 디저트는 맞아요. 이게 또 잘 너무 잘 맞아요. 형태가 나오고 그 마리아주가 저한테는 이제 와인이 어떻게 보면 음식이 제 직업이 되니까 와인이라는 거를 이제 부차적으로 놓고 항상 마리아주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와인의 마리아주가 음식에 있어서는 그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음식은 한 가지인데 이걸 이렇게 느끼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러니까 C 메이저라는 음식을 만들었던 여기 이제 변주를 주는 건데 그거를 같은 화음을 G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변주를 어긋나게 만들 수도 있고 아까 이 와인 같은 경우는 게볼츠트리미너 같은 경우는 선율 위에 선율을 얻는다기보다는 약간 박자감을 주는 북 같은 느낌을 주게 조금 둥그런 느낌을 얹을 건데요. 이런 변주들이 갑자기 한 번씩 튕겨주는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경험을. 또 마리아주 같은 경우 딱 하나 화이트 와인 뭐 만약에 쓴다 그러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날 날씨도 보고 오늘 요게 잘 어울리겠다 그리고 손님하고도 대화를 나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레스토랑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러면서 캐치를 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 음식하고 이쪽 방향을 더 얹혀주면은 더 좋아하겠구나 또는 이쪽 방향의 마리아주를 맞춰주는 게 더 좋아하겠구나 그 다양성이 막 생기는 거죠. 이런 내용에 동의하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르코숑의 전체 메뉴가 이제 그 예술가들의 작품하고 그 이야기들을 묶어서 음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셨는데 그 메뉴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시즌별로 메뉴를 꾸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화가들의 이야기, 화가들이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그 그림에 담는지를 빗대어가지고 요리사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들을 음식에 담는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는 영화를 또 주제로 했었던 적도 있고 음악을 주제로 했었던 적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문화적인 코드들을 연결을 해서 하는데요. 단순하게 식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들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저도 생각을 하고 손님들도 그랬을 때 음식에 대한 깊이가 더 많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와인에 대한 마리아주들도 포함이 되고요. 또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들도 담기고요. 그 귀도 즐거워지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제 모아져서 하나의 식탁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오시는 손님들한테 르코숑이 어떤 기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죠. 인테리어의 뭐 완성은 손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식탁의 완성도 결국엔 여기 앉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 결혼 기념일로 오기도 하고 그날 싸울 수도 있고 또 뭐 생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소는 시간의 이름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손님들께서 보내셨던 그 시간이 르코숑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르코숑 갔을 때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어서 르코숑이라는 이름이 되어서 그 시간을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 기억들이 손님들하고 저희의 음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잘 어우러질 수 있게 그래서 각각 테이블마다 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생겨날 거고 다 각자의 이름들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들이 모여지는 곳이 아닐까 저소라는 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늘 감사합니다. 멋있었습니다.